사실 암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완치라는 말을 잘 쓰기가 않습니다.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금주씨께서 보내주신 댓글인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4월 10일 날 대장암으로 30cm 정도 대장을 잘라내고 경과가 좋아서 15일 만에 퇴원을 해서 집에서 쉬면서 억센 것은 못 먹고 거의 갈아서 먹는데 같은 음식도 입에서 씹어 먹듯이 침과 충분히 섞어서 삼킵니다. 퇴원 후 첫 외래 진료를 갔는데 수술이 잘 됐다고 하더니 또 암이 있다고 하면서 면역력 주사를 맞으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면역력 주사를 맞으러 갑니다. 대장암 완치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빈속에 고구마 같은 물을 먼저 반컵 정도 마시고 나서 1시간 후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분은 아마 대장암 수술을 하신 것 같은데, 대장암을 수술하고 나면은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식이 조절이 상당히 힘듭니다. 대장도 어느 위치에 대장을 제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증상들이 다르거든요. 대개 우리가 상행결장, 우측에 있는 상행결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변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편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S결장이나 직장을 수술했을 경우가 문제거든요. S결장을 드러내게 되면 S결장이 있는 자리가 우리가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물하고 이렇게 섞여서 반죽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S결장까지 갔을 때 대부분 다 뭐냐면 음식의 영양소는 흡수가 되고 마지막에 S결장에서 물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S결장을 지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덩어리가 되는 변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S결장을 드러내버리면 물을 흡수하는 곳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설사처럼 나와요. 그리고 변이 급해져요. 왜냐하면 S결장을 드러내는데 S결장이 우리 머릿속에서는 변이 내려가고 있는 위치를 추적을 해요. 수술 저 상부에 있는 위치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잠깐 사이에 변을 볼 수 있는 직장까지 내려오는, 변이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중간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을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 밑에까지 가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겠다. 이걸 계산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신호를 줘야지 하는데 갑자기 직장 있는 데까지 변이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 되면 막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 가면 또 설사예요. 이게 S결장 특징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30분씩 화장실을 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변보기가 이제 좀 어려워지죠. 직장암 수술을 하게 되면 되게 관략근이 손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 되면 관략근 문제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변이 안 나와서 문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변을 보고 싶더라도 화장실까지 갈 때 우리가 꽉 관략근을 쪼아가지고 잡고 있잖아요. 안 나오게. 그런데 관략근이 약해지니까 금방 변을 봐버릴 것 같은 그런 급한 생각이 드는. 그래서 직장암이나 그 다음에 S결장이나 행행결장, 상행결장의 위치에 따라서 그 증상이 다르거든요. 근데 되게 일반적으로 대장암에서 제일 이제 우리가 음식하고 관련해서 나오는 부분들은 이런 증상들을 어떻게 이제 조절을 할 것인가거든요. 행행결장이나 상행결장은 그래도 조금 조절이 잘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잘해요. 근데 문제는 S결장과 직장인데, 특히 S결장 같은 경우에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제 권하고 싶은 게, 오히려 식이섬유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변 횟수가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S결장인들 설사를 나니까 이런 분들도 물을 안 마시려고 해요.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설사가 많이 나고 변 보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근데 물을 또 적게 마시면 뭐에 안 좋아요? 내 세포에 탈수가 생길 수 있고, 생리 현상을 갖다가 안 좋은, 특히 노폐물 같은 게 많이 쌓일 수 있죠. 산화물이 많이 쌓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생리 반응을 통해서 걸러졌던 바깥으로 빼내야 할 물질들을 다 빼내기가 어려운. 그래서 오히려 물을 적게 마시면 암을 재발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더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물은 어느 정도 마셔야 되고, 화장실은 또 많이 가고, 그러면은 이거는 세월이 좀 있어야 됩니다. 세월이 좀 지나게 되면
우리 뇌에서 인식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끊어졌다. 그러면 여기까지 변이 내려왔을 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가 직장까지 내려올 거다 생각한 게 아니고 이제 직장으로 내려가겠구나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본인이 적응을 해서 할 수 있을 정도 같아요. 그 단계까지는 사실 조금 힘들고 음식으로 조금 조절을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은 우리 암 환자분들이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식이섬유를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거친 음식을 좀 줄이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 장이 민감해지면 안 좋거든요. 그런 경우는 되게 자극성 있는 이런 음식들이 장이 민감해지거든요. 특히 우리가 대장을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위가 안 좋은 분들은 위를 자극하게 되면 바로 대장이 자극이 됩니다. 우리가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어서요. 우리 위에 가는 신경과 대장으로 가는 신경이 같아요. 그래서 위에 가는 신경이 자극을 받는 순간 우리가 대장도 자극을 받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밥을 먹으면 화장실 가고 싶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먹자마자 화장실 가서 변을 본다고. 근데 그거는 먹은 음식이 변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위가 자극을 받을 때 대장에 같이 자극을 받아서 내가 음식이 들어와서 소화를 하려고 하면 이 신호가 대장에도 가서 장을 빨리 움직이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비워버리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위에 가서 어떤 위염이 있다든지 뭐 유궤양이 있다든지 뭐 신경성 어떤 게 있으면 위가 빨리빨리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럼 대장이 같이 빨리 움직여 버려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수술을 해가지고 횟수가 많은데 더 많아지죠. 그래서 위에 대한 문제도 조절을 좀 해야 되고 그럼 여기에 또 스트레스도 관여가 됩니다. 위염 같은 게 있는 신경성 위염 같은 게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을 하거나 그러면은 속이 좀 불편해지는 분들. 또 과민성 대장염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 하거든요.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했을 때 긴장 상태가 됐을 때 예민해지면 장이 더 빨리 움직이게 되고 화장실을 더 빨리 가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조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질문에 지금 또 한 가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 가니까 암이 남아있다더라. 그래서 남아있다는 의미가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남아있다 한다면 만약에 어떤 부분에 덜 잘라냈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전이가 돼 있는 암이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그냥 의사분이 어쨌든 수술을 했지만 100% 다 암을 없앨 수가 없으니까 일부는 암 씨앗 같은 게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면역 치료를 해야 한다는 건지 그거는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어쩌면 면역 주사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 같아요. 수술을 해서 보이는 것은 다 없어졌지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항암을 한다든지 방사선한다든지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면역을 높여서 씨앗으로 되 있는 이런 암세포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걸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또 이분이 완치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셨잖아요. 사실 암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완치라는 말을 잘 쓰기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수술할 수 있고 점에 드러나서 수술할 수 있고 항암해가지고 방사선하고 나서 다 죽어버린다면 암은 별로 그렇게 힘든 병이 아니죠. 근데 다 그런 치료 끝나고 났는데 그 후에 뭐 재발 전이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경우가 문제거든요. 이 암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하고 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재발 전이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관해 상태예요. 관해 상태에서는 뭐예요? 관리를 하면서 그 부분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끔 이리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방법은 지금 딱 어떤 하나의 툴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이분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내 암이 더 이상 크지 않는 내 몸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내가 면역도 항상 높여야 되고 이 암의 주변에
내 환경에 암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줘야 한다. 특히 뭐냐면 산성화를 막아줘야 되고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산소가 항상 충분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셔야 되고 스트레스도 안 받아야 되고 또 음식을 먹더라도 암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음식들 이런 부분들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내 마인드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도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모았을 때 이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느 한 방을 무슨 약 하나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암은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암을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 하루아침에 어느 한 방으로 그런 방법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내주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